혹시 UC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적 없으세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름을 일단 제가 라벨을 지워볼게요. 지워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안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 둘, 이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다 안다고 한 게 화살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네 명 간에 어떠한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리더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직원분들한테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업무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또 하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고민되거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물어보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나서 밥 먹거나 회합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거나 할 때 같이 하시는 분은 누구냐 라고 하면 세 가지 네트워크의 관계망이 나와요. 기관 내에서. 첫 번째 것은 일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직도 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네트워크는 조언을 받는 거라서 그 기관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신뢰해서 업무적으로 조언을 받는, 즉 슈퍼바이저, 비공식적인 슈퍼바이저가 누군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 서로 만났을 때 너무 좋은 그런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걸 파악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관장님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저 네트워크의 외곽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직원은 사람들한테 조언도 주고 신뢰도 받고 의미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네트워크의 정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정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만둬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언이나 산책하거나 의지를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하늘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마음 둘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제가 복지관 몇 군데들을 했었을 때의 가운데 있는 분은 주로 누구냐면 안전관리하시는 나이 드신 분. 왜냐하면 상사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사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근데 나한테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때 위안도 받을 수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관리 나이 많으신 분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답은 못 들어도 정서적 위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전관리인 분이 그만두시면 조직이 갑자기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건 비공식적 관계망의 안전판을 그분이 허브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인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렇게 알아봐 가지고 실제로 파악하는 거랑 최고 관리자가 네트워크가 저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랑 생각보다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어떤 인사 관리를 했었을 때 의외의 결과들이 막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사람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학급 내에서의 관계망의 역동이 어떤지를 보고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 소외된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동참하도록 도와드리면 자연스럽게 따돌림 같은 현상들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기관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원이 적으면 그냥 손으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 손으로 그리기에는 위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로 그리면 상황에 따라서 연결선이 많은 사람들은 가운데쯤으로 오고요. 그리고 연결선이 거의 없는 사람은 네트워크의 외곽 쪽으로 위치하게끔 얘가 조절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업무를 잘한다라고 기관에서 평가받을 사람들이 많고요. 보통 외곽 쪽에 있으면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업무를 잘해서 가운데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정보가 많아서 업무를 잘하게 되는 걸까? 근데
요새 대부분의 조직에서 볼 때는 가운데 위치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하게 되고, 외곽에 있어서 업무에 배제되기 시작하면 정보에서 배제되면서 업무를 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빈익빈 빈익부로 계속 가게 된다. 처음에 작은 차이,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이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A라는 직원이 조금 더 잘해서 어느 회의에 참여해가지고 정보를 좀 더 듣게 되면 그 격차가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가느냐 외곽으로 가느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느냐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요새 이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경영이세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한다, 이렇게 네트워크 그림을 그려보고, 혹시 외곽에 있고 조언 네트워크에서도 조언받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마음 둘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일상적인 정보도 소외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해가지고 역량이 떨어지게 보이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요 네트워크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인사관리의 핵심은 그 직원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친밀도가 있는가, 파편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 쪽으로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 사람이 지금 신입 직원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팀장으로 올라갈 승진해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기관에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 관리자는 그 때때마다,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만 때때마다 그 조직 안에서 지금 어떤 네트워크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조직이 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될까봐 생각하시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안 쓰겠죠. 그러면 어차피 쓸모가 없어지는 정보가 되니까. 그런데 요것은 우리 조직이 훨씬 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사 관리로만 하고, 이 정보는 관장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보지 않고 다른 데 활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명시했을 때 관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조직은 적겠죠. 근데 관장님이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걸 먼저 명시해도 안 하겠죠. 저는 이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관을 컨설팅 할 때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조직도, 실제 조직도 저렇게 생겼는데 요것을 비공식 관계망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저 밑에 있는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비공식 관계망에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콜이라는 사람이 지금 퇴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관계망들이 다 없어지면서 조 팀하고 요 팀하고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요 두 팀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겨요. 그러면 팀끼리 싸우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쪽이 좀 더 많은 쪽이잖아요. 인원이 많고 이쪽에는 단절되어 있는 형태라서 공진화가 안 일어나고, 저쪽은 자기네들의 목표를 따로 설정하고 이쪽은 이쪽들의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다른 목적을 설정하다 보니까 팀끼리 불협화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다수고 이쪽이 소수기 때문에 소수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저 중에서 착한 사람은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자책하게 될 거라서, 이걸 구조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최고 관리자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물어봤었어요. 조언 네트워크. 그러니까 물어본다면 세 가지로 물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조언이에요. 업무 고민이 있을 때 정보나 경험을 얻는 관계. 이거는 가끔 물어보아도 어쨌든 조언을 물어보는 요거고요. 그 다음엔 신뢰 네트워크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가끔이라도 하여튼 식사하고 산책하고 티타임 등을 하는 관계. 이건 인간적 관계예요. 아주 인간적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라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는 조직도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근데 신입 직원은 네트워크망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아요. 많으면 여기서 듣는 얘기하고 저기서 듣는 얘기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결시켜줘가지고 멘토가 막 5명이나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일을 거의 못하고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래서 채용을 할 때에도 네트워크로 보는 거죠.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될까?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직원 채용해야 될까? 이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직원이 적응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하고 관계망을 맺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장님이 볼 때는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팀장이 그 사람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뽑혔다. 그러면 이 관계망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지면 적응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면접관으로 채용해야 되느냐? 그 같이 일할 사람도 면접관 중에 한 명으로 팀장, 최소한 팀장이거나 팀원들도 그렇게 들어와야 이 사람을 뽑을 때 내가 관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돼야지 내 관점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예상과 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통한 취업자가 적응에 더 나은 성과가 나온대요. 더 오래 일하고 더 나은 성과가 나오고 더 높은 규모를 받게 되고 더 만족하고 더 오래 근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여기 있어요. 조직을 혁신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3명이 만들어지면 최소의 네트워크 단위인 거예요. 3명이. 3명끼리 연결되는데 A하고 B하고는 강하고 A하고 C하고는 강한데 C하고 B하고는 약하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권력이 누구한테 가느냐? A한테 가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 편을 들어버리는 순간 C가 소외돼 버리는 거고, A가 C 편에 들면 B가 소외되고, 그래서 권력의 핵심이 이 사람이 돼버리는 것으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편먹기를 좋아하고 같은 반 초등학생 애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팀에 가가지고 백검팀 무슨 흑검팀 만들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캠프 끝나고 나서도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했던 해법은 팀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흑곰팀이었는지 백곰팀이었는지 잘 모르게. 근데 그렇게 섞어주려면은 이 네트워크 구성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핵심인지 허브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허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섞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편먹는 사람들끼리 모여버리면 조직 전체의 나머지 사람들을 또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계시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면서 해야지 감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나는 저쪽 문화를 약화시키고 싶은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갔더니 다 뜻맞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확 일어나면 최고 관리자가 소외돼요. 오히려 변화의 방향이 역행적으로 혁신되고. 근데 이 셋 중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 라고 하면 A, B, C 중에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A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허브에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허브들이 누군지를 잘 잡아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지난번 저희가 그렸었던 이 정상부 부곡선에서 앞에 있으면서 영향력도 큰 허브들을 잡아서 조직이 앞으로 가면 나머지 하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조직 문화들을 갖게 되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거는 허브. 근데 누가 허브인지를 알아야 잡는 거죠. 근데 직관적으로 알기도 하는데 조언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인지 지금, 아니면은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비공식적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건지, 요것을 구분해가지고 허브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조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근데 옛날에는 자기 일을 잘하면은 일 잘하는 것으로 됐지만 요새는 자기 일만 잘해서는 일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조직력을, 네트워크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재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승진을 할 때도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자원과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승진에 유리하고, 승진하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요 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요 사람한테 줄지 말지를 이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요 사람이 가져요. 근데 나머지 팀원들은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팀장이 나눠주지 않으면 그러면 정보를 못 얻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팀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팀장이 있고요. 근데 오른쪽처럼 서로 간에도 관계가 있도록 도와드리는 팀장은 도드라져 보이진 않을 수는 있으나 팀 전체가 성장하도록 도와드리는 팀장이 있어요. 옛날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승진시켰어요. 예, 예. 그런데 요즘에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야 팀 전체가 성장하면서 조직이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팀장이 되면 될수록 요새는 자기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잘 살피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오른쪽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조직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개인이 조직에 들어가서 그곳의 기술, 지식, 가치, 태도, 신념, 행위들을 학습해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 직원은 넓고 느슨한 관계에 의지할까, 신입 직원을 좁고 긴밀한 관계에 의지할까 할 때에는 아까 세 가지 관련해서요. 조직 관련된 그냥 정보 전체적인 걸 아는 거는 넓은 관계가 중요하고요. 과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을까 하는 걸 알 때는 좁은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직 관련된 정보는 넓고 느슨한 관계가 필요하고 과업과 역할 정보는 좁고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데 팀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신입 직원으로 말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밑에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팀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갖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근데 말단 직원한테 더 넓은 네트워크를 막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냐, 승진해야 될 단계냐, 아니면은 말단 직원이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직원인데 전체 조직 네트워크를 그럴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승진 애들 대상자인데 지금 외곽에 있더라. 자기랑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그 네트워크에서 안주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분을 조직의 중앙 허브로 옮기는 순간 이 조직은 시간은 점점 지나면서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외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넓은 네트워크를 아우르면서 봐야 되는 역할을 원치 않으시면 업무만 하고 인간적 관계 그리고 정보만 줄 뿐이지 조언 네트워크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외면해서 안 해버리거든요. 이 네트워크 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있었으면 좋겠는 직원이 있는데 고급 인재를 잡아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센티브 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희가 배웠던 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대부분은 정서적 유대감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있고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조직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미 탁월한 사람은 일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돈 보고 일하지 않아요. 대부분 일 잘하는 사람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직장인 퇴사 이유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이 이직을 막으려면 뭘 만들어줘야 되느냐면 이 직원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서 원활하고 강한 내부 관계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줘야 돼요. 그 직원한테. 그래서 그 직원은 관계 때문에라도 나가고 싶지 않는 내가 이 복지관에서 저 복지관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관계가 너무 좋아서 저기도 좋으나 여기에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돼야 되거든요. 대신에 외부 네트워크는 좀 빈약해야 돼요. 외부 네트워크가 너무 원활하고 외부는 원활한데 내부는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외부에서 끌어당기고 더 좋은 곳에 대한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너도 우리 기관에 와볼래? 너 너무 잘한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내부에서는 연결망이 별로 없다. 그럼 이 직원은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다. 내부 관계망들이 있고 외부 관계망들을 좀 조절해 줘야지. 외부 관계망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드리고 내부에서는 허브가 아니다. 그럼 이분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럼 거꾸로 해보면은 이분은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내부에서는
관계망이 좀 소원해지도록 하고 외부의 네트워크들을 많이 갖도록 하면 알아서 나갈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높아지. 나간다는 걸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도 어설프게 배우면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관계망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친밀해지면 좋을 거고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사람이 많으면 좋을 거다라고 보통의 총론적으로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서 네트워크들을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직원은 우리 기관의 미션 비전에 안 맞는다. 그런데 그 팀 안에서는 3명이 있는데 우리 기관의 미션 비전에 안 맞는 사람이 그 팀 3명 중에 2명이다. 그럼 이 팀에서는 기관 미션 비전대로 안 하는 게 주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1명이 미션 비전대로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이 팀에서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네트워크를 보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그 3가지 네트워크 종류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물어본 내용을 데이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림으로 보시는 작업을 언젠가는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긍정적인 문화를 체득하고 있는 직원들이 저 네트워크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에서는 소수인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력은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책 뒤쪽에 나와요. 다수를 만들어 버려야 된다. 안정적으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네트워크를 야금야금 하는 방식으로 가서 다수가 되면 권력이 있어도 본인이 소수일 때는 권력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 관리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관을 변화 방향을 만들 때도 이 다수 전략이 필요한 거고, 직원도 기관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최고 관리자의 방향이 부적절해서 적합한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에도 이 다수 전략을 써야 되고, 그래서 오리지널스는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오리지널스가 아니라 어디에 있던 오리지널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경영 컨설팅 할 때 요거 기법을 쓸 때에도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관계망도 알려드리는 거가 되는 거고, 이게 혹시 공개되면 네트워크의 외곽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나 실제로 확증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공개가 돼 버리면.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 쟤는 역시 좀 왕따였어 라고 하는 걸 더 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보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되는 순간 조직이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오히려 떨어지고 나쁜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져서 이것도 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여해서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느냐와 권력 수준 있잖아요. 직책 위치가 동일해야 사람들이 그 권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사람들로부터 기여를 해준 것도 없이 지위를 인정받지 않으면서 권력만 쓰려고 딱 들어오면 그럼 사람들이 반발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위랑 권력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권력만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얻어야 되느냐 하면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지위를 얻는 대로 시간을 쓰셔야, 그래야 인정지위가 채워졌을 때 그만큼의 권력을 썼을 때 부당하다고 사람들이 직원이 안 느끼는 거죠.